행콕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작중 내에서는 절세 가인으로 불리며 사실상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사이에서도 나미, 로빈, 야마토 등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캐릭터로 분류되며 미인이 많은 원피스 여성 캐릭터 중 사실상 미모로는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콕도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행콕은 정상결전에서 칠무회로서 세계 정부를 도와야 했으나 제멋대로 루피를 조력하며 트롤짓을 했고 해군들이 자신을 계속하여 몰아붙일 때마다 불쌍한 척을 하거나 애교를 떨어서 위기를 탈출했으며 나는 무엇을 하든 용서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래 내가 아름다우니깐 라고 말하기도 하며 자신의 미모를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행콕은 외모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기는 하나 간혹 일부 독자들은 행콕의 이마가 너무 넓다고 말하며 만약 행콕의 이마가 1cm만 좁았다면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원피스 세계관을 통합했다 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독자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행콕은 과거 왕하 칠무회 중 한 명으로 오랜 기간 칠무의 직위를 유지했던 강력한 해적입니다. 칠무회는 단 한 번의 패배를 용납하거나 칠무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직위가 박탈되고 임펠다운으로 호송되는 특징이 있으며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는 루피에게 패배한 뒤 칠무의 직을 박탈당하였으며 모리아는 정상결전에서 징베에게 패배하며 칠무의 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또한 쿠마, 티치, 로우, 징베 등도 각자의 이유로 칠무의 직을 그만두거나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칠무의 직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며 수준 미달의 무력을 지닌 인물이라면 칠무회가 되더라도 칠무의 직을 유지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칠무회의 초기 멤버임에도 칠무회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쭉 칠무회 직을 유지했으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남성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콕이 칠무회로 활동한 시간은 13년으로 밝혀졌으며 13년의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은 것을 보면 확실히 강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칠무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 해군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나타나자 행콕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잊었는가? 우리가 칠무회가 된 이유는 강해서다 라고 말하며 여유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해적 여제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행콕은 과거 아마존 릴리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동생들인 보아 썬더소니아, 보아 마리골드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자 행콕은 강한 소녀가 되어 대해적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세 시절 전사 수업을 받던 도중에 세계 귀족들로부터 납치당하게 되었고 행콕은 천룡인들에게 팔려가 천룡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룡인들은 행콕과 뱀자매에게 천룡인들의 노예에게 하사하는 낙인인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을 낙인 찍어버렸고 그날 이후 행콕은 남성을 혐오하게 되었으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콕은 어린 시절부터 대해적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며 밝고 명랑한 소녀였음에도 천룡인의 노예가 된 이후에는 삶의 의지를 반쯤 놓아버렸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행콕은 천룡인의 노예가 된 이후 자력으로는 마리조아를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행콕을 도울 만한 강자도 없었으며 감히 세계정부와 척을 지면서까지 행콕을 구해줄 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행콕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두 쪽 나도 살아날 곳은 있다더니 피셔 타이거가 때마침 마리조아를 침입하여 천룡인의 노예들을 대거 해방시켜 주었고 행콕과 뱀자매도 그때 천룡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군과 세계정부의 군인들도 넉넉고 있지는 않았으며 반란의 주동자인 피셔 타이거를 처용한 이후 노예들을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어렸으며 천룡인의 낙인까지 찍힌 행콕이 세계 정부군과 해군으로부터 도망치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운 좋게 레일리가 행콕을 도와줬고 행콕은 아마존 릴리로 도망치는데 성공하였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비로소 천룡인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행콕은 아마존 릴리로 돌아오게 된 이후 해군과 세계정부의 눈을 피해 생활하고 있었고 무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또다시 납치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행콕은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18세의 나이에 일정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도 행콕을 만만히 보지는 못할 수준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행콕은 이때 구사해적단의 선장이 되었으며 아마존 릴리의 황제라고 불리우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되었습니다. 또한 행콕은 단 한 번의 원정을 가 전쟁을 하였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뒤 단 한 번의 사건만으로 현상금 8천만 베리를 달성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또한 세계 정부에서도 행콕의 강함을 인정하였고 덕으로 두기보다는 자신들이 품으려고 하였기에 행콕에게 왕하 칠무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콕도 세계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칠무회가 되었고 현상금도 8천만 베리로 동결되었습니다. 만약 행콕이 이때 칠무회가 되지 않았더라면 현 시점에서 행콕의 현상금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행콕은 칠무회가 된 이후 해적 여제라고 불리우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적이 되었고 과거 빅맘이 해적 여제라고 불렸던 것을 감안하면 행콕의 명성은 젊은 시절의 빅맘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력과 명성 모두 빅맘이 더 우위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빅맘과 비견된다는 것 자체로도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행콕은 과거 천룡인에게 납치되어 노예로 굴려졌던 인물이기에 남성을 매우 혐오하고 있으며 남자를 이용하기만 할 뿐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해본 적은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행콕은 루피를 처음 만났을 땐 루피도 좋게 보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를 돌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행콕에게 일말의 감정도 없었기에 행콕의 능력이 통하지 않았고 행콕은 그때부터 루피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구사해적단은 한 차례 전투하게 되었고 행콕은 폐왕색 패기까지 지닌 인물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전투가 끝난 이후 특유의 친화력을 보여주며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사해적단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루피와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루피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한 뒤 루피에게 자신의 등에 있는 천룡인의 문양을 보여준 이후 루피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행콕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으며 자신도 천룡인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행콕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행콕은 과거 루피가 천룡인을 폭행한 남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결국 행콕은 루피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루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칠무회의 신분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으로 간다고 말하였으며 루피를 숨겨서 임펠다운에 들어간 이후 루피를 에이스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루피와 함께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임펠다운 측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강자인 행콕의 부탁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기에 행콕이 임펠다운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어떠한 꿍꿍이가 있는지 몰랐기에 마젤란이 행콕을 감시하였으나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낮았는지 루피를 감지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에 난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늦어버려 에이스를 바로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임펠다운에서 징베, 크로커다일, 버기 등 강한 조력자들을 많이 얻었기에 결과적으로 루피는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은 세계 정부의 수하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계속하여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루피가 정상결전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루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또한 행콕은 해군의 편으로 정상결전에 참전했으나 루피가 해적의 편에 섰기에 행콕도 계속하여 해적의 편을 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파시피스타를 계속하여 방해하며 사실상 해적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해군들이 자신에게 따져들어도 구구절절 핑계를 댄다던가 돌로 만들어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세계정부나 해군의 고위층에서도 행콕의 트롤짓을 정확하게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전쟁이 끝나고 행콕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정상결전에서 루피가 에이스를 구해내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에이스가 사망하고 루피가 아카이누에게 계속하여 추격당하자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진짜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오키지가 루피를 공격하려 하자 감히 해군 대장에게 공격을 시도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행콕보다 스피드에서 우위를 보이며 아오키지를 막는 데 성공하였고 행콕이 마르코보다는 약한 인물임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만약 행콕이 아오키지를 공격했더라면 행콕은 그대로 사망했을 수도 있기에 행콕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은 초인계 악마의 열매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입니다. 천룡이는 행콕을 납치한 뒤 자신의 여흥을 위하여 강제로 행콕에게 메로메로 열매를 먹였고 행콕은 본의 아니게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로메로 열매와 행콕은 매우 잘 어울리며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기에 행콕은 본의 아니게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은 자신에게 반한 인물을 돌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에게 굳이 반하지 않더라도 타격을 통하여
상대를 돌로 만들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반한 인물이나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사기적이며 행콕이 먹었기에 더욱 사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은 진정한 강자들에겐 통하지 않으며 모몬과 중장 정도만 되는 인물만 되어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실상 신세계의 강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열매입니다. 물론 쌍디 같은 여미새한테는 그 어떠한 열매보다 사기적인 열매이기는 합니다. 행콕은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칠무의 중위권 강자로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패기의 숙련도도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행콕은 폐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는 왕의 자질을 가진 극소수의 강자만이 발현하는 데 성공하는 희귀한 능력이기에 행콕이 폐양색 패기를 가졌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강한 인물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훗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인물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행콕은 18세의 나이에 아마존 릴리의 황제가 되었으며 특유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구사회적 단을 이끌어가는 선장이기에 폐양색 패기를 가질 만한 자격은 충분합니다. 다만 카이도우는 폐양색을 휘감는 것은 폐양색을 가진 인물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강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왕 최고 간부 카타쿠리를 꺾은 루피조차도 페이감을 사용하는 것은 힘들다고 평가한 점과 사왕 최고 간부인 카타쿠리, 초신성 키드조차도 아직까지 페이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행콕도 페이감을 사용할 만한 강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양색의 숙련도는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하기에 행콕이 훗날 페이감을 터득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숨겨진 힘이 엄청난 인물이라면 페이감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정황상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행콕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메두사로 두 캐릭터는 많은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행콕과 메두사의 공통점은 뱀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 미모를 이용하여 남성을 처단한 경험이 많다는 점, 남성을 혐오한다는 점, 절세 미인이라고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미녀로 평가받았다는 점, 사람을 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의 이름의 유래는 보아뱀의 보아와 스노우벨이 행콕의 행콕을 합쳐서 보아 행콕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행콕의 이미지 동물은 뱀이며 행콕은 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